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뉴저지 선거구 조정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배출의 길이 밝아진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주혜진 인턴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27일 시행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트리 지역은 피터서 후보와 헬레닌 후보 등 한인 후보가 2명이 나와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인당 최대 3명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 한인들의 표가 2명의 한인 후보에게 모두 갈 경우 두 한인 후보의 동반 승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 분 한 분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만이 실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포틀리에서는 2분의 한인 후보님이 나오셨는데 그 두 후보님이 모두 당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투표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는 예상대로 올해 2월 임명된 제프리 우 위원을 포함해 총 3명이 출마해 사실상 모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레오니아의 박익성 현 의원과 클로스터의 한인 2세 출신 리디아 포스트맨 현 의원, 크레스킬의 존박 현 의원 등도 모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리버 엣지 심규창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 준비를 마치고 표밭 따지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의 경우 선거구 조정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배출의 길이 더욱 밝아진 상태에서 이번에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의 교육위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교육위원 선거에 꼭 선거를 독려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바쁘시고 여러 일이 있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중요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꼭 나오셔서 교육위원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인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한인 2세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고 교육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한인들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서재필 재단 뉴욕위원회가 25일 프러싱에서 서재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재필 기념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출범한 뉴욕 추진위원회가 25일 플러싱에서 기금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걸 1925년부터 51년까지 사시는 집을 복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비지터 센터라고 할까, 에듀케이션 센터를 옆에 바로 세우게 됩니다. 총 3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서재필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미 15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 유한양행이 3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서재필 박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전 한인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조그맣게 홀에 모여가지고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고 또 서적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사시던 집을 이렇게 돌아 나오는 조그만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조그만 비지터 센터를 더 짓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인으로 첫 미국 시민권을 받은 서재필 박사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 일본의 한일 합방 조치가 불법이라며 일본의 횡포를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촉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한국에 합천에서 학생들이 60여 명씩이나 방문하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보 총영사와 하용화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한 160여 명의 한인의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뉴욕의 힙합 댄스 동아리가 오는 30일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한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범 공연이 개최됩니다. 그 뜨거운 연습 현장을 황영상 인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0일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대중음악과 댄스 등 한류 문화 알리기 위한 한류 힙합 댄스 동아리의 시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공연을 펼치는 그룹은 한인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진
헤이코리안 웹사이트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해오던 아이러브 댄스 클럽입니다. 이들 아이러브 댄스 힙합 동아리는 한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3분의 1 회원이 미 주류 사회 및 타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class is fun. MJ is a great instructor. Everyone is great, exciting. It's great exercise. You meet a lot of fun people, and everybody loves K-pop. 온 지 2달 만에 이제 헤이코리안을 통해서 이 클럽을 알게 됐고요.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춤을 정말 못 춰도 정말 한 달 만에 다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귀어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몇 명의 댄스를 좋아하는 한인 댄스 동아리에서 시작된 아이러브 댄스는 한국 대중음악과 댄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타민족 젊은이들도 함께 어울려 한국 대중음악을 선보이는 댄스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취미 삼아서 그냥 한인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조그맣게 시작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까지 지금 한류 문화에 빠져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을 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아이러브 댄스는 최근 헤이코리안 사이트 내 인기 있는 클럽 1순위에 기록을 했으며 900명에 가까운 회원수를 확보해 댄스 클럽으로서는 유일하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클럽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페이스북에 I Love Korean Hip Hop Dance라는 이름으로 클럽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 2,700명에 달하는 회원 중 80% 이상이 타민족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동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30일에 진행되는 공연에서도 참가자 27명 중 무려 10명이 타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돼 한류 문화 알리기에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 30일 많은 한인들과 타민족들이 한국 대중음악으로 한데 어울려 한류 문화 알리기 쇼케이스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일본이 조선 왕실의 이계 등 1205책의 한국 도서를 반환하는 한일 도서협정이 28일 중요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비준될 전망입니다.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27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 도서협정 비준안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28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날 외무위 표결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의원들은 찬성했습니다. 28일 중요한 본회의에서 한일 도서협정이 가결되면 사실상 비준이 종료됩니다. 내달 13일 열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일본 국회의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 중요한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됩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6일 리비아군 사령부는 정당한 공격 목표라고 말해 사실상 무함마르 가다피 국가원수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리안 폭스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가다피를 구체적으로 공격 목표로 하고 있지 않지만 리비아군의 지휘 통제센터라면 어느 곳에 있든 정당한 공격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다피 제거를 위한 공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가다피가 리비아 정부군의 지휘와 통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군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가다피를 목표로 하는 공습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게이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리비아 공습 초기 유엔 안보리 결의한 비행금지구역 이행을 위한 지상의 항공망 무력화에 초점을 맞췄던 연합군의 공격 목표가 가다피를 비롯해 정부 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전날 수도 트리폴리 가다피 관절을 미사일로 공습했고 미국은 최근보다 정밀하게 공격 목표를 색출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인 프리데이터 드론을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트리폴리를 비롯해 주요 도시의 리비아 정부군 지휘부는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곳이라며 군 지휘부를 겨냥한 공격은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한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면서 한 EU FTA 비준안 동의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99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축사와 부수 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 국한하고 감면 시한도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축산농가 세제 혜택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 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북부와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개월 사이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당수는 같은 일당의 소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레코드지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머셋 카운티에서 한 주택에 침입한 40대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7만 5천 달러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금고와 보석, 동전 등으로 가득 찬 베갯닛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위에 절도 조직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의 자살률이 워싱턴 DC에 이어 전국 51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뉴욕 해밀턴 칼리지와 영국 워윅 대학이 공동으로 전국 주별 행복도와 자살률을 상호 비교한 결과로 뉴욕과 뉴저지의 행복도 순위는 각각 45위와 35위로 하위권에 머문 반면 자살률은 뉴욕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뉴저지도 48위로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번 비교 조사 결과 행복도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환경에 거주할수록 조금만 불행을 느껴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식의 비관적 사고로 우울감에 빠져들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리적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짜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마가렛 친 시의원이 25일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짜 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가짜 상품과 관련 제조자나 공급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이 조례안이 처음입니다. 친 의원은 가짜 상품 유통은 수요가 있는 한 중단되지 않는다며 제조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가짜 상품의 근원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으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가짜 명품을 구입하려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짜 상품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경 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에 가짜 상품 유입은 전년도보다 35%가 늘어났습니다. 자전거 사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 시경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해 티켓을 받은 자전거 사용자는 모두 9,427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5%나 늘어났습니다. 자전거 사용자들은 신호등 무시, 반대차선 주행, 자전거 전용 차선 밖 주행, 인도주행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지난 18일에서 22일까지 맨하튼 라파에트 스트리트과 프린스 스트리트 교차로를 지나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7,182명의 자전거 사용자 가운데 41%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맨하튼 소지역의 한 경찰관은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사용자는 뉴욕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12살 이상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남의 무선 인터넷을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선 인터넷 관련 단체인 와이파이 연합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살 이상 인터넷 사용자의 32%가 타인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이 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가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 무선 네트워크가 설치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를 보호하려면 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무선 라우터를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산 토종나무와 꽃, 야생식물로 꾸며지는 한국정원이 조성됩니다. 한덕수 주미대사와 국일본 국립산림과학 원장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들과 닐 커윈 아메리칸대 총장, 루이스 굿맨 국제대학 학장 및 AU 재학 한인 학생 등 100여 명은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이 대학 분회에 이승만 왕벚나무 앞에서 한국정원 조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아메리칸대 4천여 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한국정원에는 왕벚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등 한국 토종 수목과 야생식물 등 42종의 533점이 심어지게 됩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아메리칸대 한국정원은 미국에서 한국산 나무와 꽃, 야생식물 등으로 조성되는 첫 한국식 정원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시와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LA 인근 해상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LA항에서 전국 최초로 해상보안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LA시와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LA 인근 해상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보안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오늘 LA항에 문을 연 해상보안 트레이닝 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상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LA시와 국토안보부가 테러 상황과 자연재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The new Maritime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Secretary Napolitano is leading our national effort to secure the country against a range of threats that we face, from terrorist attacks to natural disasters. And she's our deputy.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국내 수입품의 44%가 LA와 롱비치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주요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의 보안을 강화해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해상보안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에선 일반 시민들에게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새로운 캠페인이 소개됐습니다.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은 사법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테러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관계 당국에 신속히 신고를 하는 캠페인입니다. Now, the idea behind the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campaign is very straightforward. We are asking the American people to be vigilant and to help us help you and to help us be more effective in the work that we do, particularly at the local level. 이번 캠페인은 뉴욕 메트로 교통국에서 처음 실시됐고 현재는 LA를 포함해 국내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했던 폭탄 테러 시도가 주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해 국가 안전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비상경보체계도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주최로 제9회 부동산 박람회가 열립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융자 및 유산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 무료 건강상담과 무료 유방암 진료도 함께 시행됩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자격 요건으로는 퀸즈 거주 무보험자나 보험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세 이상의 유방암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신분이어야 합니다. 한방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한 이번 부동산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한국 상공회의소 코참이 한인 동포사회 협력과 지원 차원에서 미국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100명의 한인 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차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 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동포 자녀로서 미국 내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이중 언어가 가능한 학생으로 급여는 무급이며 각 학교의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4일 화요일까지며 인턴 지원서를 포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코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산수갑산 노종환 대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른들에게 대접하고자 산수갑산 2에서 오는 5월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시까지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주 한인민주당 총연합회 뉴저지 지부가 29일 오후 7시 30분 팰리세이즈 팍 조선옥 식당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립합니다. 뉴저지 지회장에는 오윤구 펠팍 행정위원장이 추대됐으며 뜻있는 지역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한국부인회와 뉴욕 예즈원의 연례 행사인 제22회 훌륭한 어머니 효부 소녀상 시상식과 연례 만찬이 5월 3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효행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 바랍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이달 29일 오후 7시 연방수사국 관계자 초청 무료 워크샵을 플러싱 KCS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협회는 이날 워크샵에서 한인들의 FBI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근 한인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 요령도 소개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입니다. 사회평론가 한윤형과 칼럼니스트 최태섭, e스포츠 전문기자 김정근이 쓴 책으로 열정노동이라는 새로운 명령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프로게이머, 영화감독, 언론사 입사 지망생, 파티셰, 네일 아티스트, 청년 사업가 등 20명의 젊은이를 인터뷰해 한국의 자본주의가 청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면밀하게 탐구했고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참아 라는 열정노동의 논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이 논리를 만든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드러내는 귀한 보고서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프로신강 유역을 공원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대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맥 뉴욕주 하원의원실과 비영리단체 아주인 평등회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뉴욕주 정부와 민간 합작회사인 플러싱 윌리지 포인트 코로나 로컬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주 감사원은 최근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정부 서열 1위 3위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존 유 감사원장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시장은 리우 감사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리우 감사원장은 블룸버그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우 감사원장은 블룸버그 시장이 추진하는 교사 감원과 공무원 연금 제도 수정 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같이 식사를 한 적도 한두 번에 그친다며 이들의 불편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성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서스국이 26일 지난해 실시한 센서스를 바탕으로 공개한 미국의 교육적 성과 2010 분석 자료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8살 이상 아시안 성인 1069만 4천여 명 가운데 55.5%인 593만 7천여 명이 최소한 2년제 이상의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6일 뉴욕시 최고기온이 83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 기온은 64도보다 19도나 높았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주도 대부분 80도를 넘어서는 등 때 아닌 초여름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아갈 전망입니다. 27일 최고기온은 72도, 28일은 68도, 29일은 6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인은행으로 탄생한 노아은행의 신흥수 행장이 40만 달러의 채무 문제로 피소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뉴저지 실반치과의 이동현 원장이 신행장과 노아은행, 로얄아시안뱅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신행장은 주식거래 규정과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주식 책임자로서의 업무 태만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이 원장은 신행장이 스탁옵션을 구입하면 나중에 큰돈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 30만 달러어치 구입했는데 주식 매입과 관련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신행장은 이 돈이 은행에 대한 투자였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로얄아시안뱅크를 인수한 뒤에도 이 원장이 투자자나 주주 명단에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 구제 법안인 뉴욕 드림 액트 입법 실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상하원에 전격 상정됐던 뉴욕 드림 액트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빌 펄킨스 의원이 주 상원에 상정한 뉴욕 드림 법안 S4179에 26일 현재 에릭 아담스 의원과 케빈 파커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법안 공동 상정자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다단계 금융 투자 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한인 브라이언 김 씨에게 1,2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과 벌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법은 15일 걸석 판결 명령문을 통해 김 씨와 그가 운영해온 리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피해 투자자들과 콘도미니엄 협회를 대상으로 312만 9,161만 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938만 7,483달러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정부 웰페어 혜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주민의 웰페어 수혜 금액은 1인당 평균 9,442달러로서
전미 50개 주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00년에도 6,542달러로 가장 수혜가 높은 주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오전에 약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하루 종일 많은 구름을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